자, 동포 활동실. 역시 동포는 좀 챙기고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저 조선족 동포들끼리는 절의 활동도 같이 지원하고 똘똘 뭉치고 있는데 우리가 이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남북으로 나누고 그것도 부족해가 서로 동수로도 나누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지역 비하하고 좋은 영상을 보시고도 구독도 안 하고 좋아요도 안 하고 뭐 이래가지고는 안 될 줄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호발 오늘은 색다른 컨텐츠 또 들고 왔습니다. 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오발탄 강호발이기 때문에 오늘은 야간 촬영 플러스 외국인들이 더 많은 동네 방거리를 같이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오산입니다. 경기도 오산을 가볍게 보는 것은 상당한 오산이 올시다. 자, 오랜만에 아재 개그 좀 한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산 오색시장 쪽입니다. 여기는 예전에 중국인들이 거의 점령하다시피 한 그런 곳인데 요즘은 뭐 옆에 걸동 쪽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동남아 쪽에서 많이 넘어와서 여기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수원, 안산, 오산, 하성 이런 쪽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말 많죠. 특히나 안산은 반월공단이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고 오산의 경우도 인구의 7%가 외국인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겠지요. 자, 베트남으로 된 다방도 보이고요. 베트남 음식점 곳곳에 보입니다. 여기는 유난히 다방이라는 간판이 눈에 많이 띄는데 저는 뭐 다방 세대라 다방이란 단어가 참 반갑기도 한데 예전에는 다방 한 급 위에 커피숍이라 부르면서 조금 넓고 세련된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다방이란 단어는 거의 없어지고 이제는 거의 무조건 100% 카페입니다. 다방 가자, 다방에서 만나자 뭐 이런 소리 요새 아무도 안 하죠. 뭐 맹물 다방에 미시김이 이쁘다 뭐 이런 얘기도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거리가 정말 예전에 80년대로 되돌아온 느낌이 듭니다. 통닭도 아니고 치킨도 아니고 그냥 앞바닥이랍니다. 자, 폐업을 했네요. 지금은 참고로 밤 10시 정도 됐습니다. 너무 심야 막 그런 시간도 아니고 자, 그랬는데 외국인 전용 핸드폰 가게도 보이네요. 물론 이분들이 위험하다 뭐 범죄를 저지른다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밤에 혼자 이렇게 다니기에는 살짝 좀 뒤가 좀 끄름직합니다. 저도 뭐 이런 곳에 살아보지를 않아 가지고 굉장히 좀 낯설고 자, 주변에 걸어다니는 한국인을 찾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근데 제가 여기 보니까 베트남 여성이 뭐 한 40km 정도 나가면서 뭐 150 정도 키에 뭐 이 오밤중에 혼자 전화기로 아무 거리낌 없이 마음껏 다니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 같은 한국인이 더 작고 자기네들 동포들이 더 많다 보니까 이제는 뭐 신세가 역전이 됐습니다. 우야노. 골목길에 주정과 가라오케 등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베트남 노래가 자주 흘러나옵니다. 음식도 뭐 듣도 보도 못한 분짜, 반짜, 바인똥 뭐 읽지도 잘 못하겠네요. 그 중에서 뭐 퍼라고 뭐 쌀국수만 조금 익숙해 보입니다. 세상이 바뀌어서 시대가 맞지 않는 예전의 업종들이죠. 영업성이 떨어져서 진작에 한국에서는 거의 철수한 양복점, 전당포, 다방, 땡처리 생활용품점, 양복, 수선 뭐 이런 간판들이 뭐 저한테는 참 정겨워 보입니다. 그런 간판들이 곳곳에 보이는데요.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는데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프라인 점포가 없이는 안 되는 업종들이 다시 되살아나야 우리가 봐왔던 수많은 빈 점포들을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것은 여기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옷을 요새 뭐 수선하거나 기워서 뭐 입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뭐 집에 실하고 바늘도 찾아보면 잘 없을 겁니다. 자, 경기도 주변으로 안산의 반월공단 그리고 수원의 삼성 또 오산의 LG가 있고 기타 다른 각종 일반 산업단지가 곳곳에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여기서 일할 한국인들은 계속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반비례해서 외국인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말로 자리 잡을 것 같고요. 원주민인 저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오히려 좀 더 머쓱한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오산이나 안산뿐만 아니라 내 서식지인 금강가의 이쪽의 공단들도 저 외국인 분들이 아니면 산업이 제대로 안 들어갈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한때는 횡단보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전부 20대에서 30대 한국 청년들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다양합니다. 서북쪽으로는 우즈벡, 카자흐, 몽골, 중국, 또 조선족부터 남쪽으로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이쪽까지 다양한 인종이 와서 일하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일하고 있는 분들을 보고 어떨 때 기분 나쁘다고 너 그 나라로 가라 이런 몰상식한 행위는 초창기 사장님 나빠요 그 시절에서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그랬다가는 별로 뒤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SNS가 활성화되어 있고 또 대처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또 지자체에서도 외국인 전담 창구가 마련되어 있어서 법 밖에 놓여 있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를 떠나서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대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나라 이런 말을 합리화하는 유일한 이제 주장이 내가 세금을 좀 내고 있다. 그래가지고 내 세금 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세금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좀 잘 가집니다. 근데 저분들도 세금 다 내고 고향으로 남은 돈을 이제 붙입니다. 우리도 한때 못 살던 시절에 독일 가서 일하고 런던 가서 일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차별하고 너희 나라 가라 했다. 그렇게 한다면은 정말 불합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도 반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한 번씩 물건을 산다든지 할 때, 저분들을 접해보면 한결같이 순박하고 다들 착합니다. 한 번은 개인 사정을 하소연하듯이 하는 베트남 여자분의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기 한국 남자, 한 20살 정도 많아 보였습니다. 시집 와서 애를 둘이나 낳고 이제 살고 있는데, 시댁의 횟집에서 일해주면서 한 달 월급을 약 한 300 정도를 받고 일한다고 합니다. 근데 베트남의 자기 친구들의 평균 임금은 약 한 4, 50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최소 한 5배 이상 버는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차별과 폭압적인 대우를 지난 10년 정도 이렇게 견뎌왔는데 이제 한 1, 2년만 더 참고 돈을 조금만 더 모아서 베트남 고국으로 애들 둘이를 데리고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초면인데도 속사정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워낙 이 강발이 또 이 세숫대가 친근하다 보니까 아마 속을 다 털어놓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쪽 저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알겠지만 씁쓸한 국제 결혼의 단면들 그런 것이 문화적 차이인지 또는 개별 인간성의 문제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것으로 봐서 서로 열려진 태도, 식구가 됐던 또는 길에서 만나는 서로 지나치는 관계가 됐던 서로 출신지를 놓고 무시하거나 선입견을 가지면 이제는 좀 올드하고 좀 후지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세계는 하나, We are the world 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